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에 있을 심화국어 수행평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심화국어 수행평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분석 칼럼 쓰기 수행평가 중 요 6점에 해당하는 자료 수집 부분을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동안 강의를 못 들었던 친구는 오늘 강의를 잘 듣고 내일 모레 금요일에 등교를 할 때 이 자료 수집과 관련된 수행평가를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학교를 오도록 하세요. 자, 자료 수집은 지난번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총 6점에 해당하는 수행평가인데요. 이 6점이 각 항목별로 2점, 2점, 2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할 텐데 선생님이 컴퓨터실에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찾는, 논문을 찾는 사이트도 알려주고 찾는 방법도 알려주고 신문기사를 검색하는 사이트나 그 다음에 또 방법 이런 걸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책도 검색하는 방법 이런 걸 알려줄 텐데 여러분들께서 그 수업을 듣고 이 논문이나 책, 신문기사 등 2종류 이상의 자료를 수집을 해서 금요일에 선생님이 안내하는 이메일이나 뭐 이런 사이트에다가 자료를 보내주면 2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종류 이상의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고 뭐 논문만 수집해서 보냈다 이러면 이 2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수집을 했을 때 아무 자료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글을 쓰려고 하는 주제, 글쓰기 주제와 관련 있는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이 글쓰기 주제를 정할 수 있는 활동을 또 안내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집에서 각자 해본 다음에 금요일에 본인이 어떤 주제로 자료를 모을지 계획을 해서 그 주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결정한 주제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낸 자료가 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관련이 있을 경우 2점을 드리고 없을 경우에는 2점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종류별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해야 하지만 보조 자료도 금요일에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주제에 맞게 필요한 사진이나 그림, 도표와 같은 보조 자료도 검색해서 선생님한테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진, 그림, 도표의 보조자료 이 중에 하나의 보조자료를 보내면 2점 이렇게 받아서 총 6점을 받는 수행평가를 내일 모레 금요일 4월 1일 금요일에 컴퓨터실에서 실시하니 꼭 기억해 두시고 학교에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안내를 해드리자면 이때 자료 수집을 선생님이 2종류 이상을 하라고 했으니까 딱 2개만 찾고 사진, 그림, 도표도 하나만 찾고 이렇게 되면 다음 수행평가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다음 주에는 자료 분석 및 조직과 관련된 수행평가를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수집한 자료를 글쓰기 목적을 고려해서 분석하고 그 중에 글쓰기의 목적을 고려해서 또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이러는 단계의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 많은 자료가 있어야 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주제와 맞는 거, 글쓰기의 목적에 맞는 걸 선택해서 그걸로 글을 쓸 정보를 조직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금요일 날 참여할 때 물론 점수 6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많은 자료를 모아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고 학교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금요일에는 자료 수집하는 수행평가를 하잖아요. 이날 본인이 수집한 자료를 글쓰기 할 때 반드시 사용하진 않아도 상관없고 그때 가서 또 이 주제도 바꿀 수도 있어요. 다만 이번 주 금요일에는 자료 수집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수행평가가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궁금해할 것 같아서 예시로 글을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흐름을 말씀드리면 이번 주 금요일에 자료 수집하고 다음 주에는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글을 쓰기 목적에 맞게 조직을 하는 걸 다음 주까지 할 거고, 그 다음 주엔 이제 드디어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 글을 쓴 결과물을 가지고 이 두 개 항목을 채점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 수행평가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 글쓰기가 어떤 글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글을 한번 써서 올려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거는 학교에서는 또 프린트로 드렸는데 지금 자료도 제가 업로드 해놨거든요. 이 글을 평가 기준, 제가 채점 기준에 맞춰서 글을 한번 써봤는데 예를 들어서 직접 인용도 여기 하나 하고 또 여기 보면 출처 표시를 또 각 줄을 달아서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보조자료, 그래프, 도표를 하나 사용했지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참고문헌이 논문에서도 하나 해왔고 신문기사도 하나 해왔고 이런 식으로 제가 평가 기준에 맞춰서 글을 한번 샘플로 써봤어요. 여러분들께서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분량이 이렇게 많지 않아도 되거든요. 나는 이렇게 이런 글을 쓰는 게 이 수행평가구나 감을 잡은 다음에 본인은 어떤 주제로 글을 쓸지 금요일까지 주제를 좀 명확히 결정을 해서 오도록 하세요. 저는 이 코로나19로 지친 광주중앙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나는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주제를 설정해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결정할 때 그냥 처음부터 이 주제를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금요일까지 이런 작업을 해보고 학교에 오시면 조금 주제를 잡는데 쉬울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저는 맨 처음에 아이들한테 수행평가로 국어교사로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최근 이슈와 관련된 거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최근 이슈 중에 학생들은 입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입시와 관련된 글을 써줄까? 고민을 해보고 아니야 요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전쟁과 관련해서 선생님으로서 좀 교육적인 글을 써줄 수 있을까? 고민도 해봤고 환경 문제와 관련된 글을 좀 써볼까 고민해보고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너무 불편하게 살고 있는데 코로나19를 가지고 써볼까? 이렇게 4가지로 크게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그러면서 입시와 관련돼서 그냥 마인드맵 제가 생각하는 거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니 입시는 정시도 있고 수시도 있고 수시는 이런 걸 준비해야 되고 정시는 또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구나. 또 입시를 하려면 학생이 어떤 진로에를 관심 있는지 또 그거에 맞게 생기부를 어떻게 썼는지 이거에 관련하면 독서교육까지 좀 생각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연결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전쟁은 폭력이야. 그리고 전쟁을 하려면 세계 정세를 좀 알아야지. 이렇게 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쟁에 관련해서는 제가 딱히 떠오르는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다음에 환경 문제 볼까요? 환경 문제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인용하는 글을 한번 써볼까 해서 환경 문제로 고민을 시작했는데 환경 중에 하나가 지구온난화고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나 이런 것도 문제가 돼서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학생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볼까? 이런 고민도 한창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최근 이슈이니까 네, 코로나19로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학생들 삼시기를 통해서 위로받는 학생도 많고 내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작품을 소개해볼까? 아니면 수업 시간에 나와 만나는 학생들과 원만한 관계를 또 형성하고 학생들 간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 그리고 학생들이 좀 성공하는 경험을 수업을 통해서 느껴서 수업에서 좀 더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게 해줄까? 이런 고민을 좀
좀 했어요. 이렇게 4가지 고민을 해보고 나서 보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입시에 관해서는 딱히 글 쓰는 게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전쟁의 글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환경 문제도 얘기는 해볼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해결책을 제시할 만한 항목이 별로 없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요 주제 요 코로나19를 가지고 내가 글을 쓴다면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글을 쓸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 주제를 선정했고요. 그러면 문제점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로서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삼시기를 좀 해볼까? 수업을 활용해볼까? 관계를 해볼까? 이렇게 좀 여기서 글감을 결정을 해서 글의 방향을 정했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제가 마인드맵 그리는 프린트를 드렸어요. 그걸 가지고 한번 집에서 본인 관심사 아니면 뭐 진로랑 연계된 것도 상관없고 진로랑 연계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럴 때는 본인 관심사와 관련해서 마인드맵에 글을 한번 써보면서 글을 어떤 주제로 칼럼을 쓸 건지 결정을 한번 해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주제만 정해오지 말고 이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찾는 활동이 금요일에 하는 수행평가니까 이런 것도 고민해보세요. 코로나로 스트레스 받는 거 이거 자료 어디서 구할 수 있지? 이거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는 신문기사 한번 찾아볼까? 또 학생들이 우울증이 많이 증가했다는 연구 논문이 있지 않을까? 논문? 그 다음에 뭐 학생들이 놀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점 이거를 뭔가 설문조사나 그래프 보조자료로 그래프를 좀 활용해 볼까? 또 학교 방역과 관련된 거는 뭔가 또 칼럼을 한번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조금 세워서 여러분들이 금요일에 와야 금요일에는 제가 자료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고 난 다음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료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스트레스와 관련된 자료 찾자. 학생 우울증과 관련된 자료 찾자. 이렇게 목표를 뚜렷이 하고 와야 금요일에 수행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수행평가 하러 오기 전에 첫 번째로 주제를 설정해 오시고 주제를 정해 오시고 두 번째 어떤 자료를 찾을지 검색할 자료를 어느 정도 정리해서 오시면 수행평가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안내 잘 듣고 금요일에 와서는 수행평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